지금 터지고 있는 징조들 있죠. 부동산 붕괴 징조 중에 터지고 있는 징조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데 지금 IMF까지 나서서 계속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파산 늘어나고 있고 회생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그리고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중소득 넘어서는 파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안 되는 저소득 파산이 원래 많았는데, 이 고소득 또는 중소득 고소득 파산이 늘어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영끌이나 비투에서 망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튀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이번에 대단한 정책이 나왔죠. 공급이 없는 공급 정책.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많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는 공급 정책이었고, 또 뭐만 나왔어요? 수요만 늘린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 정책들을 유심히 보다가 좀 자세히 보니까 뭔가 굉장히 덮으려고 하고 굉장히 숨기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마어마한 부실이 숨어 있었더라. 그래서 이 부실이 터지게 되면은 건설사 무더기 도산은 물론이고, 건설사들 도산하게 돼서 땅값이 저렴하게 나오면은 그것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정책이 위험을 숨기고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정부 PF 보증을 15조에서 25조로 확대를 하겠다. 고증 대출 한도도 70%로 상향을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15조 규모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구와 주택금융공사 PF 대출 보증 규모가 10조에서 15조로, 허구가, 주금공이 5조에서 10조로 5조씩 늘린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더 늘려줘서 더 많은 돈을 보증해주면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또 이게 그러면 PF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대충만 이야기해서는 보면 안 되니까, 지금 봤을 때 9월 26일 기사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대형 건설사 A와 B가 뭔지는 잘 모르겠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간의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그 대형 건설사들이죠. 여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규모가 자기 자본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재무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즉 우발 채무가 터지게 되면은 내가 자본은 10억밖에 없는데 대출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한 30억 받았어요. 근데 우발 채무가 터져버렸어. 그러면 10억 정도는 메울 수 있겠지만 나머지 20억은 어떡할 거야? 이거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보증한 곳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사 PF 보증은 1조 7천억 증가한 27조 7천억 규모이다.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착공 분양이 지연됨에 따라서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을 못하고 계속 연장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가진 자본 대비 빚이 많은 곳들을 보시면은 뭐 쥐땡건설, 대땡건설, 생각했던 곳들이랑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빚이 많은데 자기 자본 대비 채무 보증 잔액, 아직 PF 들어가지 않았어요. 채무가 많은 곳, 채무 잔액이 높은 곳은 쥐땡건설이 가장 높다. 이번에 좀 많이 해먹고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자본 대비 300% 정도의 채무 보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곳들이 높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택사업 비중이 높다. 그래서 채무 보증이 높은 기업들은 저 정도인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PF 위험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PF가 얼마나 위험한지, PF 채무 보증이 높은 건설사를 보자니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곳이 태땡건설, 여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여기 롯땡건설, 여기가 높죠. 그리고 100% 넘어가는 곳이 사실 한 군데 더 있어요. 지금 두 군데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든 다 나오죠. 그래서 그때 레고랜드 사태도 요거 막으려고, PF 시장 터지는 거 막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PF가 왜 문제가 되느냐?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나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은행권에서는 수신금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은행채 발행을 했는데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채권 발행을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막 고금리 수신으로 자금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은행권에서. 그게 지금 와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신 잔액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은행채 만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은행채 만기 도래했을 때 은행채 발행을 줄이고서 은행이 어느 정도 갚고 은행채 발행을 줄이느냐,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중인 거고, 은행채가 계속 발행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계속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기준금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겨우겨우 금리 눌러놨던 것들 지금 다시 튀고 있죠? 금리 눌러놨던 것들이 다시 튀기 시작하는 순간에 숨어있던 PF 위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숨어있던 PF, 특히 이 위험한 두 곳,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200%를 넘어가는 이 위험한 두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우발 채무가 있느냐 했을 때, 한국신용평가에서 아직 최신호는 안 나왔고 6월에 마지막 나왔었는데 우발 채무 규모가 합계가 8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3.6조 정도 가량의 PF 우발 채무 규모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발 채무 규모가 거의 두 군데 합쳐서 11조, 12조 가량 된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작년 3분기 기준 우발 채무 규모는 94조 2천억에 달한다. 그래서 주요 건설사 11곳에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우발 채무 규모가 94조 2천억에 달한대. 그래서 뭐 조금 줄어든 곳도 있겠고 늘어난 곳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곳들이 있는데, 요 두 군데만 합쳐도 요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근 20억 정도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고위험 우발 채무는 5조 원 규모가 나온다. 그러니까 왜 25조를 보증을 했을까? 위험한 건설사 PF랑 고위험군 PF, 요 두 개를 합쳐봤더니 대략 한 25조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25조 정도의 PF를 푼 게 아니냐. 우발 채무 중에서 위험한 PF가 한 25조 가량 되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거를 막으려고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PF 시장이 많이 위험해졌고, 그 부분을 보증을 통해서 일단 안전하게 진행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허그는 보증할 돈이 없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 그 다음에 PF 보증이 급증했어요 이미. 그래서 남은 보증 한도가 70조에 불과한다. 70조나 돈이 있는데 25조 가지고 뭐가 어떠냐라고 하는데, 70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증 한도가, 보증 배수가 60배예요 60배. 그러면은 내가 1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60조를 보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1조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금시장 정책 대책으로 발표한 10조 규모의 PF 보증과 미분양 보증 지원을 허그가 담당하면서 보증 배수 추정치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59.7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보증 배수가 60배예요. 그리고 내년엔 66.5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70배로 확대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냐? 보증 배수만 늘어나서 보증이 잘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보증 배수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보증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가보시면요, 요 뒤에 공제증서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1억 원 보장해주겠다. 요거를 보면은 내가 5천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갔는데 공제증서가 1억 보증해 준다고 하니까 내가 사기 당하더라도 여기 보험이 있어서 나에게 5천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세 사기 당하는 거 보면 막 30세대가 당했어요. 5천만 원짜리. 그러면 공제증서는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짜리 30세대 하면 얼마예요? 15억이죠. 그러니까 1억 원짜리 공제증서로 15억을 보증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터지게 되면은 1억 원 가지고 30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짜리 전세 사기를 당해서 돌려받을 길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요구를 했더니 중개업자도 배째 나와가지고 공제증서 통해서 받았더니 30명이 나눠 먹어서 나한테는 한 300만 원밖에 안 돌아와. 이게 보증 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 공제증서 가지고 70억 원까지 보증을 해주겠다 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1억까지 터지면 다행인데 1억 100만 원이 터지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손해보게 돼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증 배수를 늘리는 게 상책은 아니에요. 상책은 아닌데 워낙 보증할 게 많다 보니까 전세 사기 계속 터지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거는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의 책임이 있어요. 전세 자금 대출 풀 때부터 그 다음에 전세 보증 보험을 전세가를 100%까지 해준 것까지 다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 정부에서 물론 조금 낮춘 건 좋아요. 낮춘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안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냐. 그럼 전세가가 좀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세 때문에 전세 안 들어간다 하면서 전세가 오르는 게 보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저런 식으로 보증 배수만 높여가지고 보증을 하게 되면요. PF에서 터지면 전세 보증보험도 보증을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이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이번에 PF 정책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PF가 굉장히 위험한데 까놓고 보니까 PF가 지금 되게 위험하죠. 우발 채무 규모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94조가 넘어섰고 그 중에서 위험 PF만 하더라도 한 25조 정도 규모가 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5조 정도 보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원활한 자금 공급이 아니라 터질 PF가 한 25조 정도 되니까 PF 25조를 보증해가지고 안 터지도록 막겠다. 그 보증은 허그나 주금공이 해라. 그런데 허그는 지금 가진 자기 자본 대비 보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증할 여력이 없으니까 보증 배수를 더 늘리려고 한다. 그럼 보증 배수를 늘리면 그게 좋냐? 아니죠. 보증은 더 많이 해주지만 터지게 됐을 경우 내 돈을 보장받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그쪽이 PF에 쏠리게 되면은 전세 시장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전세 시장은 괜찮아요? 전세 시장도 지금 전세가 오른다 난리 쳐가지고 거래도 안 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만 올리고 그 다음에 전에 있는 사람들 전세금 안 돌려주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전세가는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막 전세가 엄청 높게 거래됐네 해가지고 2년 전 거래 보면 강남권 단지 같은 경우 막 22억 이런 데서 막 16억 17억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역전세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위험은 그대로 두고 보증만 늘리는 형국이다. 지금 상반기 말 PF 대출 잔액은 지금 133조 1000억 규모예요. 이 중에서 우발 채무 규모가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만 더해주겠다. 지금 보증이 안 되죠.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뭔가 보증이 돼야지 사업에 돈을 지원을 할 텐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 혹은 이번에 코로나 터지기 전 당시 미국과 현재 한국처럼 서브프라임들이 몰리고 영끌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승승장구했지만 그런 거품은 언젠가는 끝나는 거고, 그 시장이 딱 되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나 힘듭니다 하고 돈 벌었던 때는 있고 계속 징징대고 있는데 그걸 계속 정부가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위험 계속 그렇게 막아줘가지고 버텨봤자 여러 가지 지표로 봤다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터지면 답 없어요. 건설사 터지고 그러면 공급 안 나와서 집값 오릅니다. 여태까지요 공급 안 나올 때 집값은 항상 떨어졌습니다. 왜? 지금도 뭐 분양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니 자재비가 오르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떨어졌죠? 건설사가 망해서. 지금 집값이 높은 이유는요 자재비가 올라서가 아니라 집값을 올리면서 땅값을 워낙 비싸게 올려놨기 때문인데, 그때 비싸게 산 건설사들이 비싸게 분양가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망해가지고 그 필지들이 경매로 나와봐요. 경매로 나오면은 싸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양가가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재비보다 더 중요한 게 땅값인데 똑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강남 집값은 왜 훨씬 더 비쌀까요? 평당가가? 땅값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지금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진행 못하겠으면은 전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전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는 비싸게 팔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네 경매 나올 거 금매로 어느 정도 막아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정신들 차려라. 지금 망하고 있는 건설사가 올해 역대 최대란다.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답은 나왔다. 정부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막을 수 없어요. 요즘에 그런 것들 있죠? 부실공사 많이 해가지고 아무리 인분을 예쁘게 포장해서 벽이나 천장에 숨겨봐라. 냄새나서 결국엔 다 찾아내기 마련이니까 그 냄새들이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현장에는 인분이 안 묻어져 있고 굉장히 안전한 현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